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기출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할 건데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같이 읽으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볼 지문은 화법에 해당하는 토의 지문과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쓴 작문, 지문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사실 여기 토의 자리에는 토론이 올 수도 있고 협상이나 회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말하기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설정은 대부분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글의 앞부분에 모든 과제 안내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제는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다른 지역의 학생들 대상입니다. 내가 글쓰기를 할 대상, 그리고 우리 도시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어떤 내용을 글을 쓸 건지 주제도 제시한 것이고 글의 종류도 이렇게 목적도 제시되어 있는 거죠. 자, 소개하는 글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냐 하면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를 포함해서 글을 쓰겠다라는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 3명이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학생 3명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면 각각 학생 1이면 학생 1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학생 2와 3도 이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대화를 읽어 나가야겠습니다. 학생 1이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논의해보자 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나는 분식으로 유명한 만나거리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어때라고 다른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학생 2가 요즘 음식으로 유명한 세모거리, 네모길처럼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지역에 있는 만나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독특한 매력이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 3이 그러면 만나거리 대신에 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도시가 청정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잖아. 자, 그것의 좋은 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 1이 그게 좋겠다. 동조하고 있죠.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 조사해 올게. 하니까 학생 2가 알겠어. 그리고 사랑미술관도 소개하자. 자, 거기서 운영하는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이 있어 보이던데 그러니까 학생 1이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글에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과제에서 대상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기 때문에 수업을 소개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자, 학생 대상이니까 그걸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2가 알겠어. 그럼 방금 이야기한 점을 고려해서 사랑미술관에 대해 조사해 올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 2는 당연히 학생들 대상의 프로그램을 찾아보겠죠. 자, 그리고 학생 3은 우리 도시의 특색 중에 전통이 드러나는 산할머니 재단과 거기서 열리는 문화제도 소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소개할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좋은 생각이야. 그 내용에 산할머니 전설과 사랑시 명칭의 유래도 추가하는 건 어떨까? 자, 라고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3이 알겠어. 그 내용도 조사해 올게. 자, 그리고 나서 학생 2가 참 바람맞이 언덕이 사진 찍기에 좋다던데 우리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 재단 근처니까 바람맞이 언덕도 소개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2가 그리고 재단에서 언덕까지 가는 길도 안내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생 1, 2가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3이 혹시 더 논의할 사항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학생 2가 자,
그리고 여기 기역, 니은이 붙어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이 독자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는 건 어때? 자, 조직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동 경로대로 글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3이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반딧불이 그림에 말풍선을 달고 거기에 문구를 넣자. 사랑시의 전통. 자, 이 문구를 넣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로 만들어지겠죠.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시키면 좋겠어. 이거는 나중에 꼭 문제로 만들어질 거니까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 1이 그럼 문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1과 3이 응, 좋아라고 이야기하고 학생 1이 다음 주에 함께 글을 써보자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의를 바탕으로 글의 초고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글의 초고입니다. 자, A가 지금 비워져 있죠. 문구가 어떤 거 들어가야 될지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죠. 자, 사랑시의 이야기는 사랑시 터미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산할머니 제당에서 시작한다. 자, 시작한다. 아까 어떤 순서대로 간다 그랬죠? 자, 이동 경로대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자, 이 제당은 사랑시의 전통적 특색을 드러내는 곳으로 사랑시 명칭의 유래와도 관련된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이 아들 4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4아들, 사랑, 4명의 남자아이 이런 얘기죠. 자, 화랑도 낭도할 때 그 낭자입니다. 자, 그 4아들은 평생 효를 다해 어머니를 모셨고 훗날 그 여인은 하늘로 올라가 마을을 지켜주는 산할머니 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도시는 효를 으뜸으로 여기며 산할머니 신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해마다 문화제를 열고 있다.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 언덕 중앙에는 사랑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노을이 질 무렵 바람맞이 언덕과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바람맞이 언덕에서 오른편으로 난 길을 따라 20여 분 걷다 보면 사랑미술관이 나온다. 선생님이 지금 사랑미술관으로 읽고 있는데 원래 우리 억양대로 하면 사랑미술관이 아니라 사랑미술관이죠. 사랑미술관이 나온다. 이곳은 우리 도시로 이주한 예술가들이 사랑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청정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화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해설해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랑미술관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숲이 우거진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에 반딧불이 축제가 열린다. 반딧불이 축제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사는 반딧불이를 직접 보며 아름다운 반딧불을 즐길 수 있다. 여름날 사랑미술관에 들렀다가 해가 지면 반딧불이 축제장에 가보는 것도 좋다. 바쁜 학교 생활로 인한 긴장을 풀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 돋보이는 도시,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인 사랑시의 이야기를 따라 길을 떠나보자. 자, 당연히 앞부분에 그 가에서 읽었던 학생들의 토의 내용이 이 초고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당연히 나오겠죠. 자, 문제는 순서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 A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의 학생들의 대화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학생 2가 세모거리, 네모길을 언급한 것은 자, 바로 앞에 이 부분에 있었죠. 만나거리가 사랑시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군. 자, 아까 학생 2가
그런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이 학생들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였냐면 사랑시만의 특색을 드러내고자 한 건데 음식거리 이런 거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으니까 사랑시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학생 3이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고자 한 것은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군. 이 학생 3의 의견은 여기 있는 이거죠. 자, 학생 바로 앞에 있었던 이 학생 2의 발언을 고려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군. 자, 학생 3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것이군. 아까 읽을 때도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죠. 그런 만나거리 대신에 이렇게. 자, 만나거리 대신에 한다고 했으니까 대신에 대안을 제시한 거 맞는 거죠. 그래서 2번 선지도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학생 2가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고 한 것은 자, 사랑미술관을 소개하자라고 학생 2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네요. 자, 모든 과제 안내장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군. 자, 이거 역시 같은 내용이죠. 안내장에 있던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를 포함할 것. 그래서 특색 있는 장소 혹은 행사가 표시돼야 되는 조건을 생각해서 미술관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조건에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학생 1이 유화 그리기 수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독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판단. 맞죠. 아까 우리 읽을 때도 나와 있었지만 그 유화 그리기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이 틀렸겠네요.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평가한 것이군. 자,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이유가 아까 뭐였냐면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 미술관에서 하는 수업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걸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학생 3이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을 언급한 것은 맞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에 학생 1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대안이었나요? 자, 대안이 아니었죠. 앞에 학생 2가 그리기 수업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리기 수업이 어른들 거다라고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한 거죠. 학생 1이 제시한 이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안도 아니었고 그걸 적절성을 판단해서 평가한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을 때도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들어. 자, 걱정할 만한 문제 상황을 먼저 예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냐면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다 라고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예로 든 거 맞는 거죠. 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학생 2가 학생 1과 3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게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자, 맞는 내용이 먼저 1번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씩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B를 바탕으로 C를 작성했다고 할 때 C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는 여기에 있고 C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B가 C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산할머니 재단과 문화재를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재단과 문화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안내한다. 자,
재단과 문화재를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C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 찾았습니까? 자, C의 이 부분에 산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산할머니 신을 섬기는 전통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해마다 문화제를 열고 있다. 자, 그런데 C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둘러봐도 재단과 문화제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가 안내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1번 선지는 틀린 것입니다. 선지 2번 보겠습니다. 산할머니 전설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산할머니의 일화가 담긴 은행나무도 함께 소개한다. 자, 의견이 반영된 것도 맞는데 산할머니 일화가 담긴 은행나무. 은행나무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이게 산할머니의 일화가 함께 소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은행나무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랑시 명칭의 유래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사랑시의 명칭이 변화되어 온 과정. 명칭은 소개를 아까 이 부분에 했었죠. 내 아들. 그런데 그 변화된 과정을 설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주는 바람맞이 언덕을 소개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마다 문화제가 열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자, 4번에서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4번 선택했을 학생들이 좀 있을 텐데 앞에 1, 2, 3번에서는 앞에 나와 있던 조건들에는 틀린 게 없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던 의견들은 전부 본문의 의견이 다 맞는 거죠. 이 세 개의 의견들은 전부 B에 다 나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 바람맞이 언덕이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주는 이라고 그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위에 학생 2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바람맞이 언덕이 사진 찍기에 좋다던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분명히 우리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랑시의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써 앞부분부터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맞는 선지는 5번밖에 없을 텐데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당에서 바람맞이 언덕으로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자, 이 의견 반영하자는 내용이 있었죠. 정자를 거쳐서 가는 경로를 소개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5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마지막 문제죠. 자,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학생 1, 2, 3의 내용이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 3이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반딧불이 그림에 자, 반딧불이 그림 필요하고 말풍선 달고 거기에 문구를 넣자. 자,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에 방문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2가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자. 자,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는 효의고장 사랑시로 오시겠어요? 바람맞이 언덕에서 별빛처럼 빛나는 반딧불을 보면 텅 빈 가슴이 빛으로 가득 찰 거예요. 대조의 표현 방식도 없고 여기에는 어떤 사랑시의 예술 분야의 어떤 특색 이런 것도 그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죠. 자, 1번 선지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산할머니 전설이 남아있는 사랑시에는 효의 전통과 함께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이 있어요. 아름다운 예술이 가득한 사랑시로 오세요. 자, 여기에도 역시 방문하면 어떤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조의 표현 방식도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3번에는 사랑시의 맑고 깨끗한 자연을 담은 그림을 감상하면서 화가의 해설을 들어보세요. 효의 전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효의 전통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 표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서로 반대되는 내용, 이렇게 두드러져서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있어서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효의 정신이 담긴 산할머니 전설과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가 있는 청정한 사랑시로 오세요. 자, 여기에는 지금 어떤 산할머니 전설,
화가들의 작품 이야기, 청정한 그 사랑시 이런 내용이 지금 다 담겨 있죠. 자, 그리고 어두운 여름밤을 수놓는 밝은 반딧불. 자,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화작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읽는 거를 조금 빨리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선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냥 순서 생각 안 하고 그냥 읽고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선지를 정확하게 빠르게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경험을 쌓아서 점차 나아져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읽는 거 연습하시고 모든 교과를 통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읽는 거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